지수, 로그, 함수, 방정식, 부등식 다 했으니까 앞쪽에 지수, 지수에서 12쪽? 12쪽에 있는 것들 다 연산 연습이라 이게 13, 14, 15, 16 여기도 다 계산 연습하는 거고 17쪽부터 약간 응용되고 있죠. 그제? 뭐 이제 곱셈 공식이나 곱셈 공식의 변형 뭐 이런 것들 이제 끌어다가 써야 되니까 기억 못하고 있는 것들 그 17쪽 위에 보면 박스 안에 정리되어 있어. 곱셈 공식이나 곱셈 공식의 변형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리되어 있는 것들 혹시 까먹은 거 있으면 다시 외워야 돼. 오야. 그리고 18쪽에 17, 18쪽에 뭐 잘 안 풀렸던 거 있어요? 19쪽 네, 크기 비교하는 거 나오고요. 대소관계 비교하는 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저 뒤에 지수 함수에서도 나오지. 지수 함수에서도 나와. 20, 21쪽에 있는 것 중에 잘 안 풀리는 거 20, 21쪽 다 풀었어? 얘기했네? 괜찮아? 어? 자 넘겨서 로그 24, 25 로그라는 지금 새로운 기호를 지금 뭐 좀 이제는 덜 어색하지. 이제 막 여러 번 쓰다 보면 로그가 이게 완전 새로 나온 거야. 새로 나온 건데 새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엔 어색하다. 쓰다 보면 그래도 뭐 할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 25, 26, 27 이제 로그의 성질과 뭐 미세 변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28, 29, 30쪽까지 쭉 이어서 나옵니다. 29쪽까지야 이제 대부분 연산이고 30쪽에 있는 것들 약간 응용되는 문제들은 어떠세요? 30쪽 어때? 29쪽에서는 잘 안 되는 거 있어? 진성이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뭐 57번에 7점이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거 실수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안 되면 얘기해. 29쪽에 30쪽에 괜찮으세요? 다 풀었어? 그 31쪽 뭐 로그에 이제 고급 스킬 고급 기술들이죠. 여기서부터는 31쪽 그 다음에 32, 33은 상용 로그 파트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 한다. 밑이 10인 로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상용 로그의 표 이런 것들 나오고요. 37, 34, 35쪽에 이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는 뭐 이제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몇 자리 수인지 아니면 소수점 안에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 괜찮아? 36, 37쪽은 질문 여기 다 했어? 응?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오죠?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들 40쪽, 41쪽.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그릴 기회가 없어. 물론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얘네들 그리는 연습도 시키곤 하는데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지수함수도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로그함수도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라는 딱 두 개의 그래프가 기본형이고 그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보이게 되죠. 41쪽이나 41쪽이나 4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연습해봐. 답지 보고 그대로 한 번씩 그려보시고 사실 42쪽에 그래프 그리는 거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프 그리는 거 자체는 뭐 22번부터 예.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의 상태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막 컴퓨터처럼 그리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특징들을 찝어서 그려보자라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예를 들어 22번 같은 경우에 y는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어져 있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 건 y는 2의 x승을
y는 2의 x승을 뭐지?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지. 마이너스 1.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3 맞아? 근데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을 그려야 돼. 이게 점근선은 뭐가 돼? 점근선. 응? 점근선은 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양 y는 마이너스 3 이게 점근선이 된다. y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좌표평면을 그려서 점근선을 마이너스 3에다가 맞춰줘야지. 원래는 x축이 점근선인데 그 x축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다 보니까 y는 마이너스 3의 이게 점근선이 된 거야. 주어져 있는 y는 2의 x승의 그래프는 증가함수니까 증가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얘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x축과 y축하고 만나게 되지. 그지? x축하고도 만나고 y축하고도 만나잖아. 이 점들을 찍어줘야 돼. 얘를 구해줘야 돼. 자, y축과 만나는 건 어떻게 구해? y절편. y절편은 주어진 식에 x 대신에 0을 대입하는 거야. x가 0일 때 얼마인지. x에 0 대입하면 주어져 있는 저 값이 마이너스 1. 그지? 2 빼기 3 되면서 마이너스 1 되지. 여기 만나는 이 점이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럼 x축하고 만나는 것도 찍어준다라고 하면 x축과 만나는 건 y가 0일 때 2의 x 플러스 1승 빼기 3이 이게 0 돼야 되네. 야, 이거는 좀 복잡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지?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굳이 우리가 구해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구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구한다라고 하면 x 플러스 1을 3이라고 두고 x 플러스 1이 로그 2의 3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에 있는 x 플러스 1을 로그 2의 3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지수를 로그로 바꿔서 그리고 이제 1 넘겨서 로그 2의 3 빼기 1 요게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이 되는 거야. 로그 2의 3 빼기 1 로그 2의 3 빼기 1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은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23번에 주어져 있는 y는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데? 얘를 보면서 이거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일단 y축 대칭한 거야. 마이너스 x가 있다는 얘기는 y축 대칭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치?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걸 우리 저 마이너스 x를 적용하게 되면 요거 2분의 1의 x승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거다 보니 이놈의 경우에는 점근선이 일단 1로 올라갔죠. 여기 1로 올라간 거야. 그리고 얘가 원래 있었던 2의 x승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한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그치? 감소함수로 바뀐 거 아니야? x 대신에 0 대입하면 x에 0 대입하면 1 더하기 1 되면서 여기 만나는 점이 2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뭐 이 정도만 그려도 이거 완벽하게 그린 거야. 굳이 필요해서 내가 여기다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값이 3이 됩니다. 뭐 지나는 점 하나 정도 더 표현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굳이 이게 다 표현하진 않아도 돼.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과정들이 보이는데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1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놈은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원래 2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했다는 얘기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한 거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는 최초에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 x승을 이거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고 다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 그려진 이 분홍색 그래프가 위에 주어져 있는 저 24번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y는 이 x승의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 후 대칭 이동 후 그리고 나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지.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알겠니? 하단에 나와 있는 이제 밑이 3인 10을 가지고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25, 26, 27번에 있는 것들도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2의 x승과 3의 x승을 굳이 구별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똑같은 거죠. 2의 x승도 증가함수고 3의 x승도 증가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인 모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라. 43쪽에 이런 식의 문제들 보고 44쪽에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44, 45쪽에 나오게 됩니다.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들은 단순하게 y는 a에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이 여기 1차식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y는 a에 여기에 2차식이 오는 경우가 있었지. 그래? 그리고 a의 x승이 이것이 반복되는 꼴이 나타날 수 있다. 주어질 수 있는 식의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주어질 수 있고 이제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요놈 1차식으로 주어지면 양 끝값에서 최대 취소를 갖는다 그랬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m 이상 x가 n 이하다라고 주면 여기가 a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m에서 최소, n에서 최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니까 m에서가 최대, n에서가 최소가 되겠지. 그지?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이제 결정이 될 거고. 여기 지수 자리가 2차식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해라? 요 2차식의 범위를 먼저 구해야 돼. 이 부분을 치워낼 거거든. 여기를 범위를 구해서 이 2차식의 범위에 맞춰서 다시 또 얘처럼 위에 것처럼 똑같이 구하면 되지. 얘네들은 치환하는 거죠. 여러분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일반적으로 치환하고 나면 2차 함수가 나와요. 치환하면 t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올 거라고. 여기서 이 t의 범위를 0보다 크다라고 잡아야 되는 거. 이것도 지면 안 되지. 지수는 치환하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이런 것들 연습하는 게 45쪽. 보여지는 문제 보면 45쪽에 유형 8번이 지수가 2차식인 경우고 그 다음에 45쪽에 유형 9번이 a의 x승을 치환하고 나면 2차 함수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보여집니다.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 46쪽에 나오죠. 로그 함수. 로그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로그 함수의 경우도 지수 함수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 로그 함수의 경우도 지수 함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태처럼 로그 함수의 경우도 형태 자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증가하는 함수하고 감소하는 함수. 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서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가 서로에 대한 역함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지수 함수를 역함수 취하면 로그 함수가 되고 로그 함수를 역함수 취하면 지수 함수가 되는 거야. 46, 47 이쪽 라인에서도 질문. 48, 49 50, 51 로그 함수도 똑같이 그지?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지수는 지수 자리에 올라가는 값들이 1차식이냐 2차식이냐를 따지지만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진수 자리에 오는 식의 모양이 1차식이냐 2차식이냐 그리고 로그 a의 x꼴이 반복되느냐 반복되면 이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수는 치환하면 0보다 큰데 로그는 치환해도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로그는 치환을 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52, 53쪽 52, 53쪽에서 질문? 그 뒤에 나오면 56쪽 이후에 있는 건 방정식, 부등식 이야기니까 여기는 이제 약간 기술적인 거야. 정말 방정식을 풀고 부등식을 풀고 이런 연습들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하면 되고 자 56, 57 괜찮아? 58, 59 60 60을 진짜 다 몰라? 60에서 한 이제 끝고 3번 몇개 설명해 주시면. 자, 볼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을 그 실생활 문제들하고 연결시킨 수학 외적인 문제들과 연결시킨 거죠. 수학 외적인 이야기들과 60쪽에 33번 볼까? 33번 33번에 있는 걸 보면 처음 가치가 100만 원인 어떤 전자제품이 T년 후의 가치가 FT 만 원이라고 할 때 이 FT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식을 정의했습니다. FT는 100 곱하기 2 루트 2에 마이너스 6분의 1 T 이런 관계가 성립한데 이 제품의 가치가 50만 원이 되는 건 몇 년 후인지 구하래. 자, 제품의 가치가 뭔데? 여기서 제품의 가치가 FT야. FT. T년 후에 제품의 가치를 FT라고 둔 거야. 근데 그 제품의 가치가 50만 원이 된대. 그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FT에 관련된 식 2루트 2에 마이너스 6분의 1T 요 값이 50이 되는 T의 값을 구하는 거지. T.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몇 년 후에 그 몇 년 후를 나타내고 있는 게 T잖아. 그러니까 얘를 T를 구하는 거라고. T를. 는 50이라고 두고 T를 구하는 거야. 이 순간부터 얘는 이제 지수 방정식으로 바뀐 거지. 지수에 있는 T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100으로 나누면 2루트 2에 마이너스 6분의 1 T승이 될 거고 우변은 100으로 나누니까 2분의 1 되겠지. 지수 방정식인데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지수 방정식이네. 밑을 2로 통일합니다. 2 루트 2는 2하고 루트 2가 곱해져 있는 거야. 얘는 2의 1승과 2의 2분의 1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2의 2분의 3승이라고 쓸 수 있어야지. 1하고 2분의 1 더하는 거니까. 그치? 2의 2분의 3승이야. 2의 2분의 3승 2의 2분의 3승에 마이너스 6분의 1 T 2의 마이너스 1승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지? 그치? 지수 계산하면 3하고 나눠주면 2 마이너스 4분의 1 T가 마이너스 1하고 같아야 되므로 T는 4여야 한다. 따라서 4년 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의 가치는 50만 원이 되는 거야. 알겠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더 쉬운 거야. 얘네들은 문제를 읽는 것 자체에 어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문제를 읽는 것에 대한 난이도가 추가되어 있는 것 뿐이야. 사실 풀어나가는 과정은 더 쉽게 줄 수밖에 없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34번의 경우에는 질문 자체가 투자한 A만 원이 T년 후에 FT만 원이 된다. FT가 3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FT라는 식이 A 곱하기 2에 4분의 T승이 4분의 T승이 되는데 이 값이
5천만 원이 2억 이상이 되는 게 얼마냐? 5천만 원이 2억 이상. 자,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요 A야. A가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5천이 들어가는 거야. 5천 곱하기 2에 4분의 T승이 얘가 2억 이상. 하나, 둘, 셋, 넷. 그치? 1,000만 원 위에 이제 억이니까 2억 이상. 여기가 부등호를 이렇게 넣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고 요 식을 만드는 게 일인 거지. 요거까지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별게 없어요. 그다음부터 지수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야. 양변을 5천으로 나누면 5로 나누면 4가 남겠네. 그치? 4라는 숫자가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t는 2 이상이 돼야 되고, 따라서 얘는 8년 후부터 8년 후에 이제 2억 이상이 되는 거죠. 알겠는 거?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에 지수 자리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어떤 관계식을 쟤는 이제 어떤 제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건 어떤 투자금에 대해서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지수 형태로 주고, 저 뒤에 가면 이제 로그 형태로 주는 것도 있겠죠. 지수나 로그 형태로 주고, 그 주어진 식에다가 이 식이 갖는 값이 얼마가 된다, 얼마 이상이 된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식의 형태를 준 거야. 결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어지면 뭔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식이 주어집니다. 걱정하지 말고 해봐야 돼. 61쪽 이후에 나와 있는 건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은 지수하고 다른 게 진수 조건에 대한 고려, 진수 조건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진수 조건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65쪽에 보면 이 로그 함수의 경우도 이렇게 활용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활용 문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식을 준다니까 그 식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야. 뭔가 시도를 해보세요. 66, 67쪽까지가 만렙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야. 되도록이면 금요일까지 다 마무리 한번 해봐. 개념 유형에서도 한번 계속 볼까요? 개념 유형 쪽에서도 풀다가 질문 있는 것들 남아있는 거 있으면 보고 갑시다. 10쪽 쭉 넘어갈게요. 10쪽에 1-1, 1-2, 11쪽에 2-1, 2-2, 12쪽에 3-1, 2, 3번 다 했어? 한 거야?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만렙은 약간 기본적인 것들 위주의 연산 연습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약간씩은 복잡한 정도의 문제들이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만렙으로 연습하고 나면 반드시 개념 유형을 다시 한번 보라고. 15, 16쪽도 지수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곱셈 공식이나 곱셈 공식의 변형 뭐 이런 것들 이용하는 문제가 16, 17쪽에 보이죠? 괜찮으세요? 다 했어. 18쪽, 19쪽, 20쪽, 여기 실성화 문제도 나오네. 이제 21, 22, 24. 로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6쪽, 27쪽.
밑조건 진수 조건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셔야 되고 28쪽에 로그의 계산 30, 31, 32 30, 31, 32 33 질문 있으면 하는 거야 34 자, 35, 36, 30, 35, 36쪽 상용로그 이야기를 39, 40 41, 42 43 44 같은처럼 함수 파트도 계속 갈까요? 함수 파트에서도 뭐 50쪽에는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보는 거고 51쪽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된 양들 지나는 점 이런 것들 활용하는 문제들이 51, 52 53쪽 54, 55, 56은 이제 최대 축소 관련된 문제들이죠. 54, 55, 56 57, 58 지수 방정식하고 지수 부등식 나오죠. 60쪽, 61쪽 62 63 64, 65 66, 67 68 69, 70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 나오는 게 이제 73, 74, 75 형태가 거의 비슷하죠. 76, 77 78, 79 80 81, 82 83 방정식, 부등식 뭐 최근에 했던 데라 다 괜찮아? 아직 안 풀어서 질문이 없는 거지? 맞아요. 질문은 꾸준히 그냥 무작위로 받을 테니 꼼꼼하게 다 풀자. 지수로그는 여러분들 그 학기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 배우는 단원이다 보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나 혼자 몇 개 떠들고 끝난 것 같은데 수열 부분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수열.